치마 속 이렇게 살짝 촬영한다든지, 뒷모습, 다리, 엉덩이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촬영한다든지, 이전에 자기랑 잤던 여자들의 영상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현장에서 적발돼야 된다고, 증거물이. 그러면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하셨다는데 어떤 일인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예전에 했던 작업에서 어떤 분이 이제 흔히 몰카라고 하죠. 불법 촬영을 해서 재판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일을 했었는데 영화팀이 이제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 허락받고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영화 촬영할 때 제가 이제 연극반을 이끌고 있었고, 그 연극반 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엑스트라로 참여를 하게 되게 감사한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사한 기회로 저희가 같이 이제 영화 찍는데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일을 했던 이제 관계자분의 한 분이 불법 촬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촬영이 어느 정도의 수위였냐면, 치마 속 이렇게 살짝 촬영한다든지, 뒷모습, 다리, 엉덩이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촬영한다든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실루엣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막 촬영을 했던 거였어요. 거기 있는 다른 분들도 좀 피해자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저만 재판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한 2달 정도 흘렀었나? 2달 정도 후에 갑자기 학교에서 이제 야근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바꿔달래요? 해가지고 이제 바꿔서 이제 왔는데, 저 경찰서인데 혹시 피해자로 이렇게 나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피해자 진술을 조금 해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제 불법 촬영이 있었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진술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멍해지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네 나갈게요 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옆에 이제 전화 돌려받아 주신 선생님이 괜찮아요? 물어봤는데 제가 눈물이 또르르르 나는 거예요. 또르르르 흐르면서 아니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 전화를 끊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데 내내 멍했거든요. 경찰서에 그 다음날 가서 그걸 직접 보고 집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경찰서를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본인이 맞느냐. 그거를 좀 확인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봤는데, 뒷모습 그냥 사진, 그리고 영상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그 도와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밑을 찍고 있었더라고요. 제 뒤에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이제 아무튼 그런 몇 개, 한 2-3개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피해자 지원으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다. 혹시 그 피해자 지원이 나름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변호사, 국선 변호사 쓸 수 있고 상담 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저는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집으로 왔는데, 그날 이후부터 화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 씨발 새끼를 내가 어떻게 욕해줘야지 내 분이 풀릴까 이런 생각에.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화병처럼 화가 쌓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화가 쌓이는 와중에 제가 이제 이게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잖아요. 영화 관계자들도 난리가 났어요. 일단 그 사람한테는 당연히 조치를 취했겠고, 이제 그리고 학교를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와서 사죄를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죄송하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피해자가 딱 이렇게 특정이 됐고, 사실 학생들한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다행히.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한창 제가 공중 화장실도 못 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경계가 확 높아져가지고 뭔가 혹시 이 학교 화장실 어딘가에 막 이런 거를 설치해놓지 않았을까 막 이런 잡생각부터 해가지고 막 하나하나 막 너무 마음이 힘든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이제 와서 막 사과를 하고 저한테도 막 진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제가 꾸준히 이렇게 화가 쌓이면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울증이라는 거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가 우울증이더라고요. 학교에서는 혹시라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아무 일이 없다고 했지만 내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까지 저의 불안함을 전이 될까봐 그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입을 닫았어요.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입을 다 일체 닫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도 저기서도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의 병으로 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안 되겠다. 내가 그 피해자 지원 그거 상담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무료 상담 신청을 10회를 받았었죠. 근데 10회를 받는 중에 이제 재판 진행이 됐고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솔직히 많이 괜찮아지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중간에 이렇게 막 사과문도 보내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 가해자가요? 그 이제 연결된 그 상담해주시는 분이 그 성범죄 전문 상담원이셨어요. 이렇게 합의해달라, 뭐 합의금 준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사과문도 보내오고 어찌됐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근데 그 상담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불편하지만 이 재판 과정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서 네가 재판 출석도 해야 되고 사과문도 써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불편해 이거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뭐 2차 피해 받을까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재판을 진행을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냥 그 이야기가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냥 진행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그나마 빨간 줄 하나라도 그어져 있는 게 이 사람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까. 불편하면 그나마 조금은 다음에 내가 이런 거 나 그때 좀 불편했었는데 안 해야겠다.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초범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 아빠야. 나이도 40, 50대?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심지어 딸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딸을 둔 아빠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재판을 진행을 했고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기는 해요. 결과가 나왔는데 징역 4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거예요. 2년 동안 착하게 아무 짓 안 하고 잘 살면 징역 4년 없애줄게 이거잖아요. 제가 그 결과를 받고 또 상담을 하러 갔는데 너무 속상하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정도면 그러니까 징역 4년 자체가 선고된 것 자체 집행유예는 좀 아쉽지만 징역 4년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사실은 잘 나온 거다. 왜냐면 강간도 3년을 못 받는데요. 어쨌든 이런 쪽으로 뭔가 너무 법이 관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뒤로는 사실은 제가 좀 많이 예민해지고 전에 한 번은 그 일 있고 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면 그냥 막 이렇게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좀 찍을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이면 그냥 일단 얼굴부터 가리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그래도 찍는다고 얘기를 좀 해주고 찍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하면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좀 지난 다음에 제가 언제 한 번은 집에서 갑자기 엉엉 울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동네 이제 친구들이 이제 있는 단톡방이었는데, 그러니까 A랑 B라고 할게요, 그냥. 네. 근데 A라는 애가 우연히 맥도날드에서 B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반가워서 A가 B를 찍고 그 찍은 거를 단톡에 올린 거예요. 근데 B가 반응이 오씨 깜짝이야, 야 졸라 무서워 막 이러면서 이제 무섭다라는 반응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자마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아, 나 아직도 이런 거가 좀 많이 두렵고 무섭구나. 그 상담사가 그랬거든요. 이 경계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후에 약간 경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 경계가 침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계가 침해되는 것도 그걸 보는 게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불편하고. 작년 말에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 지인 중에 한 명이 또 그런 뻘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극장에서 일을 했었을 때 같이 일을 했던 인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턴이 저랑 되게 막 사소한 이야기까지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터였는데 이제 걔는 그걸 되게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막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막 결혼하고 싶고 막 이렇다, 막 그리고 막 진짜 애기도 빨리 낳고 싶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진짜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사실은 그 사람이 또 심지어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일을 하면서 겸업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 애가 약간 좀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약간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그 애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극단에서 이제 커플이었나봐요. 근데 이제 그 남자애랑 사귀고 있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제 그 여자애가 그 집에 갔다가 정말 우연히 이제 그 애가 소지하고 있었던 이제 그 옛날 핸드폰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 갤러리에 자기 영상부터 해가지고 이전에 자기랑 잤던 여자들의 영상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다 몰래 찍었던. 네. 그 걔가 그걸 보고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대표한테 간 거죠. 얘 이런 애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얘 너무 엿먹이고 싶다. 이러면서 가지고 갔는데 그 대표가 그걸 보고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케이. 네가 엿먹이고 싶어? 그러면은 지금 얘 내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줄게 해가지고 얘가 지금 들어가 있던 그 남자애가 들어가 있던 공연들에서 다 하차하게 거기 가가지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이것저것 다 하차를 하고 심지어 그 지역 연극협회에서 제명까지 됐대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자료들을 통해서 그 봤던 거를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얘가 그냥 두세 다리가 아니라 문어발처럼 막 여자를 만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영상을 좀 찍고 불법적으로. 근데 거기에는 유부녀도 있었고 안 가리고 막 그랬던 거죠. 근데 그 지인의 사진, 다른 거랑 짜집기해서 막 합성? 뭐 그런 것까지 막 해놓고 거기엔 조금 어린애도 있고 막 약간 이랬대요. 근데 그 얘기를 정말 작년 말에 이렇게 듣게 됐는데 밥 먹고 있었거든요.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듣다가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결국에 그 대표는 그 애한테 엿을 먹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여자애가 엿 먹이고 싶다고 그 핸드폰 들고 왔던 여자 있잖아요. 네. 그 여자애가 경찰서에 이제 그 대표랑 같이 간 거예요. 그거를 들고, 핸드폰을 들고 가서 신고하러 왔다. 경찰서에서 이걸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고. 이거는 현장에서 적발돼야 된다고, 증거물이. 그러면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장돼 있던 영상으로만은 뭘 못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그 여자애가 다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걸 놓으러. 아, 핸드폰을. 네. 근데 다시 그 남자애를 만났겠죠? 어떻게 꼬드김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붙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잠적. 대표가 연락해도 안 받고. 둘 다? 네. 대표가 이제 그 여자애한테 전화도 하고 막 카톡도 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얘는 다 차단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남자의 집 앞에 그 여자의 차가 세워져 있는 걸 보고 너 여기 있는 거 안다. 나와라. 이렇게 문을 두들겼는데 경찰을 부른 거예요. 증거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더 얘기도 못하고 암튼 그래서 그 남자애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묻힌 거죠. 꼬드김? 반대로 협박당한 거 아니에요? 영상이 있으니까. 아,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네, 뭐 확률은 뭐 낮기도 하고 뭐 결과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일을 지인한테 그냥 지인한테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야. 너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얘기를 하냐고. 근데 저는 이게 그 정도의 흥분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 아이가 듣기에는 그렇게까지 네가 흥분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아, 내가 이전에 그 경험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한 그 감정이 다시 올라와서 약간 잘 가라앉혀 있던 것이 흙탕물이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친 것처럼 다시 올라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좀 들었죠. 그러면 지금은 뭐 완전히 그런 과거의 그런 것들이 다 씻겨가진 않겠지만 지금은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아, 내가 상처가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심하면 그것조차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까지 옮기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멘탈 관리를 해왔고, 지금은 그래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그런 사건들을 들으면 뭔가 아직도 약간은 좀 흥분하고 있는. 그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관련된 사건을 듣는 거랑 있는 사람이 듣는 거랑 한참 차이가 나겠죠. 이런 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 컨텐츠의 취지처럼 알리기라도 하자. 네, 그런 거에 좀 힘쓰고 싶고 저도. 그리고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실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늘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